장영실. 이름조차 남기기 어려웠던 천재. 장영실은 이상한 인물이다. 그의 발명품은 교과서에 남아있지만 그의 얼굴은 어디에도 정확히 남아있지 않다.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조선의 과학을 대표하는 이름이지만 정작 그 사람 자체는 기록에서 자주 사라진다. 이 이야기는 천재의 성공담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나도 끝내 넘을 수 없었던 선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다. 장영실은 태어날 때부터 조선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었다. 노비, 그것도 관청에 소속된 기술 노비였다. 그의 출신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 한계였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도 그는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야 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장영실은 그렇게 기록에서부터 배제된 인물이었다. 그가 어떻게 발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눈에 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쇠를 다루고 물을 다루고 시간을 이해했다. 보통 사람들과 사물을 보는 방식이 달랐다. 세종은 그 차이를 알아본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세종은 신분보다 결과를 보려 했고 장영실은 그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기술자였다. 장영실이 만든 것은 도구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해시계는 시간을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시간을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였다. 치국이는 비를 재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을 숫자로 바꾸는 시도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었다. 자연은 신의 영역이었다. 그 영역을 사람이 측정하고 예측하려 한다는 것은 질서를 흔드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 일을 노비 출신 기술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불편함을 만들었다. 장영실은 세종의 신임을 받았지만 조정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그는 늘 예외였고 늘 임시적인 존재였다. 필요할 때는 쓰지만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장영실은 계속 만든다.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실험한다. 그의 삶은 성공보다 수정의 연속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 성공이 너무 눈에 띄었다는 점이다. 장영실은 너무 중요해졌고 그만큼 위험해졌다. 조선 사회는 그의 존재를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다. 왕의 가마가 부서진 사건. 기술적 사고였는지 관리 부실이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다. 장영실은 모든 자리에서 사라진다. 파직, 기록 삭제, 침묵. 그 이후의 삶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 최고의 발명가였던 사람은 그렇게 역사에서 조용히 밀려난다. 이 장면은 장영실의 실패가 아니다. 조선 사회의 한계다. 그는 너무 앞서 있었고 너무 아래에 있었다. 장영실을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편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불안정한 위치를 가려버린다. 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일했다. 그럼에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름이 남을지 기록이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는 계속 만들었다. 장영실의 위대함은 발명품이 아니다. 자신이 남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결과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선을 바꾼 사람이지만 조선은
그를 끝까지 품지 못했다. 그래서 장영실은 지금도 얼굴 없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하늘을 측정하고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영실은 역사에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비극적인 업적이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